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이나 연인이었던 사람이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저 젊은 연인 사이의 사랑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데이트 폭력이 잔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납골당. 매일같이 이곳에 오는 부모가 있다. 엄마가 지켜줬어. 아유, 우리 딸이 어디 있다니. 아유, 내 딸아. 엄마가 왔다. 딸 선정 씨는 지난 5월 26의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아이고, 내 딸. 아유,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선정. 딸을 이곳에 두고 어머니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선정이 좀 살려내줘요. 우리 선정이 좀. 우리 이쁜 선정이 좀 살려내줘요. 누가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성격도 좋고. 아이고, 내가 살 수가 없어. 아이고. 맏딸 선정 씨는 부모의 자랑이자 큰 희망이었다. 어려서부터 수재라 불렸다는 선정 씨. 중학교 때 스스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국의 명문대를 조기 졸업한 재원이었고 부모에게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던 효녀였다. 그런 선정 씨를 살해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몇 개를 갖다 놓은 거야? 집착이 좀 있으셨어요? 네,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뭐라고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일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 선정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옮겼고 충북 제천의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를 부어 안매장했다. 시멘트가 보이지 않게 흙으로 덮고 나서 범행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인 여자친구 선정 씨에게 술까지 올렸다고 했다. 그때 했던 것이 안에. 나머지 이제 다. 또 왜 이런 지경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자신이 비극은 1년 전 영어 강사였던 선정 씨의 수업을 이 씨가 수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접고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원생과 강사로 만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간 교제해왔다. 그런데 이 씨는 왜 자신의 여자친구 선정 씨를 살해한 걸까? 피해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헤어지자, 우리 그만 끝내자, 뭐 이런 식의 이별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피해자가 그거에 욱한 마음이 들었고 거기에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뭐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뭐 유학 생활을 또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이렇게 조기 졸업할 정도의 어떤 인재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자친구 이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선정 씨가 이별 통보를 했고 한 차례 다툼을 하다 집으로 간 선정 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남자가 화가 난 나머지 자려고 누워 있는 게 지금 몸 위로 올라가서 목을 조르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고요. 사체 곁에서 잠을 자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사망해 있는 상태까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들짐승이나 이런 사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냄새가 날 거라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멘트를 사용하자. 선정 씨를 살해한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면장갑, 시멘트 등 물품을 구하며 시신을 묻을 장소를 물색했다. 5월 7일 안매장을 한 뒤 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가고 나흘간 출근도 하며 완전 범죄를 꿈꾼 듯했다.
그러다 살해 17일 만에 이 씨가 자수를 하며 선정 씨의 죽음이 알려지게 된다. 딸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선정 씨와 따로 살며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은 그녀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얘 범인 저희도 톡을 읽었나 봐요. 다 이거를 이 이모티콘도 다 따라했잖아요. 지금 보면. 암매장 후 이 씨가 선정 씨인 척 보낸 메시지, 가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선정 씨가 살해된 날에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됐다며 전화 통화도 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회사에서 선정 씨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해왔다는 우편물이 왔다.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한 아버지가 수없이 연락을 했다. 무슨 일이냐는 메시지 역시 이 씨가 보낸 것이었다.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범인이 그 친구라는 말 그 말 자체가 사실 소름 끼쳐요. 내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5월 1일 날 살해당해서 땅속에 묻힌지도 모르고 세상에 산에 가서 고사리를 걷고 있었으니 애미가 아유 내가 우리 딸을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부모는 어학원의 동료 강사에게 충격적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이 악도를 부셔가지고 제가 이번 일이 처음이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야. 그랬더니요?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먼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교통사고 났던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두 사람의 교제를 알고 있던 친구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선정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자고 있는 애를 문 열고 들어서 때렸다는 거야. 누가 때렸대요. 손도 이만큼 부은 거야. 선정 씨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폭행만 2번. 피곤해 잠이 드는 바람에 연락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작년 9월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다. 사진 속의 선정 씨는 얼굴은 멍이 들고 부은 심각한 상태였다. 학생들이 날 보고 뭐라 생각할까? 네가 그럴 정도로 처벌을 받은 애는 아니잖아. 눈 감고 얼른 찜질해. 고맙다 이렇게 위로가 돼줘서. 현정이가 무서우니까 말 안 하고 나 미국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쫓아오니까 그냥 아예 멀리 떠나자는 심정이겠죠. 그러다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참 미안하기도 하죠. 지금 생각하면 바로 갈 거야. 그때 바로 위험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친구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다. 얼마나 이쁜지. 식당을 운영하는 틈틈이 칡과 나무를 캐 유학비를 대며 딸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 미국 유학 중 집에 올 때도 식당 일을 돕던 착한 딸이 폭행을 당하다 살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슴이 무너진다. 이제 죽은 것도 그렇지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 애한테 막 뭐 얻어 터졌다, 막 그 공간에 빵을 당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진짜.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아팠겠어. 친구들한테 무서워 죽겠다고 하는데 왜 아파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해줬을 텐데. 선정 씨가 살해되기 열흘 전 경남 마산에서도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 22일 새벽 1시경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그가 사는 아파트에 간 한수연 씨.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변을 당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사건 장면이 담겨 있다. 갑자기 수연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친구 박 씨.
쓰러진 수연 씨를 끌어내 집으로 옮긴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 그래 모욕을 느꼈다. 그 충동적으로 자기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는데 금방 조금 말라 했는데 그래 됐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1m 80에서 신체가 99kg 정도 건장한 몸에 여자가 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박 씨가 충동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했다. 이날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수연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충동 조절 장애 그 치료한 전력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부모도 이제 얘를 좀 어릴 때는 좀 고치려고 이래 치료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부모도 사실 애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넘은 것 같아요. 집에 부모도. 숨진 수연 씨는 올해 23살로 간호사를 꿈꾸던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다. 어렵게 만난 수연 씨의 어머니. 걱정을 끼칠까봐 힘들다는 내색도 하지 않던 듬직한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병원에 신속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을 건데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막 이래 하는데 그래도 힘들다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거든요. 이제 제가 안쓰러워서 그냥 안 힘들나 소리를 하면 겨우 한마디 힘들다 이 말 딱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같은 데도 한 군데 안 보내고 해도 지 알아서 지가 공부하고 다 하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수연 씨는 손님으로 온 박 씨와 작년 9월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수연 씨의 친구는 박 씨의 폭행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나중에 헤어져가지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 남자가 헤어지면 죽여버리게 뭐 맞아가지고 여기 왕눈 거라던가 목 졸라가지고 여기 상처난 거라던가 그런 걸 제가 사진을 보고. 수연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고등학교 선배 역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가 들은 것만 4-5번 정도. 한 번은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는데 자기가 별말 안 했는데 갑자기 때렸다고도 했고. 수연 씨의 고등학교 선배 김 씨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사진. 눈가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선명했다. 사진 속의 붉은 자국들은 남자친구 박 씨가 목을 졸라 생긴 상처라고 했다.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나한테만 말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신고를 하자 했는데도 워낙 좀 겁이 많고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자기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제발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수연 씨가 고등학교 선배 김 씨에게 보낸 메시지. 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 수연 씨는 남자친구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려 했지만 좌절되면서 수연 씨의 공포는 더 커졌다. TV로 보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많이 심각하구나. 이 힘없는 여자들이 제대로 도움도 못 받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살해되기 전 반복된 폭력이 있었다는 점.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냥 친한 친밀 관계니까 이 정도는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단계에서 국가가 사법기관이 관여를 안 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런 범죄는 그 단순한 데이트 폭력의 폭행, 상해 이 정도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성폭행, 살인, 그 이상의 유괴, 아주 강력 범죄로 2차 범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곳에 찾아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정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연인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헤어지자는 20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자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4살 박모 씨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마저 살해되고 있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연인 간 살인 사건은 매년 약 100건, 3, 4일에 한 명이 연인에 의해 죽거나 살해당할 뻔했다.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만큼 연인 간의 살인도 잇따르고 있지만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방치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꿈 많은 젊은 여성들이 희생되는 사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여성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밀한 개인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데이트 폭력을 겪었던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알던 남자친구와 작년 8월에 교제를 시작한 21살 신은영 씨. 이것도 걔가 한 거예요. 남자친구 정 씨에게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온몸에 남아있다. 그때 끌려다녀가지고. 아, 여기. 이런 상황을 여자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사귄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답답하고 왜 도움을 안 청했는지. 근데 그거는 누가 억지로 이렇게 끌어내지 않는 이상 자기도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벗어나는 것도 그 상황은 또 익숙지 않은 상황이에요. 은영 씨에게 잘해주던 남자친구가 처음 폭력을 휘두른 건 작년 10월. 말다툼 중에 갑자기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한다. 저는 그런 고통을 처음 느껴본 거죠. 목 졸리고 숨을 못 쉬고 그런 거.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그랬는데 쫓아와가지고 다시 머리 채서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끌려갈 때 그 거칠거칠한 바닥 거기에 이렇게 끌리면서 그때 상처는 다 생긴 거고. 그 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은영 씨. 그런데 그가 SNS에 은영 씨와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과 입에 담지 못할 악성글을 올렸다. 나쁜 소문으로 벌 좀 받으라는 악담과 앞으로도 욕을 하고 다니겠다는 협박이 적혀 있었다. SNS에서 글을 본 친구들이 연락을 해오자 놀란 은영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사정했다. 그는 글을 삭제하는 대신 조건을 걸었다. 네 친구들 괴롭히고 네 괴롭히는 거 싫으면 그냥 잘 만나라. 그래서 그날부터 5월까지 사귄 거예요. 좀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퍼진 그런 소문에 대한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나를 믿지 못하는 거, 그런 걸 내가 해명해야 한다는 그 자체랑 소문도 너무 무서웠고.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족쇄가 됐다. 그 뒤 남자친구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진짜 정말 안간힘을 써도 어떻게 못했어요. 벗겨가지고 울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어가지고 입술 막 터지기도 하고 참느라 그런 날들이 한 달 내내 이어졌어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웠지만 헤어지자거나 거부하면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눈물만 삼켰다. 네, 진짜 태어나서 그런 기분을 처음 느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고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 기분은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악몽 꾸고 환영 보고 막 환각 듣고 혼자 있으면 공기가 나를 막 조여오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 진짜 내가 죽겠다.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머리 끌고 욕조가 되게 컸어요. 욕조로 끌고 와가지고 또 그냥 뒤지러 그거 물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지고 수화기 그거 입에 넣으려고 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은영 씨는 친구와 부모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전 엄마 아빠한테는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말해요. 딸인데 제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힘들게 안 하려고 제 딴에서는 한 거였고 최대한 좋게 걔랑 헤어지려고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건데 그게 안 됐었던 거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수면 유도제에 의존하는 날이 늘었다.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은영 씨는 지난 5월 초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은영 씨 모르는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그는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시켜주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은영 씨의 회사와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너네 아빠한테 보낼 거야. 얼마나 애주신지 키워큰 딸인데 이러고 있는 거 알려드릴 거야. 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 너네 회사에도 가족들 있을 거야. 너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된 은영 씨. 아버지는 딸이 정신적으로 받았을 상처를 걱정해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다. 은영 씨는 상태가 심각해 보름간 폐쇄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한 뒤 지난 6월 초에야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폭행 및 준강간죄로 고소했고 현재 검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다. 언젠가는 나올 거잖아요. 들어갔어도 나오면 어떡해요. 걔 우리 집도 다 알고 나에 대해 모르는 것도 없고. 혹시 나중에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으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불안감들이 너무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5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 하지만 여전히 남자친구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을 직접 상담하며 많은 데이트 폭력 연구를 해온 서경현 교수. 데이트 폭력의 후유증은 크고 오래 간다고 말한다. 트라우마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오는 거죠. 제 사례 같은 경우는 한 10몇 년 지났는데도 꿈에서 아니면 어쩔 때 불안할 때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그 꿈 안 꾸는데도 그 장면이 확 나타나고 마트에서 그 사람 뒷모습 비슷한 사람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그냥 가슴이 막 펌프질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 되고 이런 게 10몇 년 지나가지고도 그런 느낌이 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인 간의 폭력 사건은 매년 6, 7천 건. 전문가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숨기는 여성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제 보복의 어떤 양식들은 사생활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상대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그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어디에 살며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을 해킹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주 쓰는 메신저를 해킹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띄운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성의 전화에서 스토킹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됐다. 스토킹 범죄의 무려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별 통보 후 만남이 단절됐을 때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스토킹을 하는 목적은 연애 종료 후 만남을 요구하거나 헤어짐에 대한 보복이 무려 43%를 차지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미한 스토킹에도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2013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 내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은 겨우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노상방뇨나 장난 전화의 범칙금 수준,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의 절반이다.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이 너무 가볍거든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협박, 감금, 강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되게 중대한 범죄의 미수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개월간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진 한미애 씨. 자신의 집 근처에 옛 애인인 배 씨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바람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집까지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전화를 하고 겨울에는 안 나오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제가 나가면 이제 그때 잡아갖고 뛴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서 밖에도 안 나가고 일도 무서워서 막 우리 애들이 막 발에다 주고 그랬다니까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 경찰보다는 경찰에 뭐 얘기해봤자 뭐 뾰족 뭐 이래 특별하게 내가 한 건 없으니까. 처벌도 약한데 상대만 자극할까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미애 씨. 작년 10월 잠깐 집 밖으로 나간 그녀를 옛 애인인 배 씨가 과도로 위협해 끌고 갔다. 미애 씨는 과도에 찔려 죽다 겨우 살아났다고 한다. 상도 못했죠. 빠져나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 했어.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일단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밖에 안 하죠. 이 말을 안 따르면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칼을 미리 준비해서 온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살해의 의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집에서 숨어 지내던 미애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잠시 나갔다가 과도를 든 배 씨와 마주쳤다. 그는 처음에 다시 만나달라며 대화를 시도했다. 미애 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화가 난 배 씨는 그녀를 근처 텃밭으로 끌고 갔다. 한때 좋아했던 연인에 의해 미애 씨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연인에서 스토커, 이제 살인 미수범이 된 배 씨. 범행 후 도주한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혹시 봐봐요. 그는 자신의 기사를 찾아보고 아직 살아있냐며 미애 씨에게 편지까지 보냈다. 누구인가 편지 와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피의자를 잡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심정이 어떠세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따로 인해서 제3자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3년 명문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살해 전 한 달 넘는 스토킹을 당했지만 여자친구가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은 이미 오래전에 스토킹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8개의 스토킹 관련 특별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초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비해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으로 더 높였다.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 부분도 강화했다. 신고를 해도 그 10만 원 정도의 경범죄 벌금이 나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큰 사건이 나면은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때서 이렇게 사회가 조금 그때 관심을 갖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이전에 오랫동안 스토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깨어지고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스토킹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칙금 8만 원은 스토킹을 아예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들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작진이 만났던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신고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숨기다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경
김서진 씨의 집에 헤어진 남자친구 노 씨가 침입했다. 그의 손에는 낫과 야구 방망이가 쥐어져 있었다. 노 씨는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죽기를 살기로 저녁물 다 더가 내가 낫을 뺏어야 안 되겠나 싶어. 내가 죽더라도. 응? 그래가 그는 붙들어가 낫을 뺏어가 줬는데 애가 또 지고 있다가 또 뺏겼다. 두 만에 뺐다가 내가 이걸 키고 뭐. 노 부부가 이성을 잃은 젊은 남성을 제압하기는 역부족. 그는 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손잡이에 청테이프까지 감아온 칼로 서진 씨를 찔렀다. 숨을 이군들 찔러놔 막 피바가 되겠다. 경찰이 와서 잠긴 문을 열었을 때는 곱게 키운 둘째 딸 서진 씨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이 물씬다. 가슴 우리는 뭐 참을 한이 맺힙니다. 가슴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있다 합니다. 뭐 돌로 온들로 막 온들 일도 다 대기고 막 온들 대니 막 집에 시기는 막속 참으려고 막 우울증 걸리고 걷고 막 사람 뭐 미치겠는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집에 잘 왔어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7개월간 연인으로 지내며 혼담까지 오갔던 두 사람. 그런데 왜 노 씨는 사랑했던 연인을 살해한 걸까? 죄송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건축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9개월 정도 사귀는 도중에 직업을 속인 것도 속였는데 그것도 들통났고 재산 상태 같은 것도 조금 좀 들통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건축 소장에 아파트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노 씨는 고시원에 거주하며 석공일을 나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작년 10월 이별 통보를 한 서진 씨가 만나주지 않자 노 씨는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서진 씨가 근무했던 한 금융기관.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이별 통보 뒤 노 씨가 보인 집착과 스토킹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네,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으니까 아마 거의 한 5분 간격으로 왔다 갔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날 하루는 서울 언니네 집에 가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냐고 사건 나기 한 3, 4일 전에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었어요. 못 갔던 게 자기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그 사람이 계속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고 없으면 집에 와서 진짜 큰일이 날까봐. 한 달간 전화와 메시지로 섬뜩한 협박이 계속되자 서진 씨는 혼자 출퇴근을 하지 못할 만큼 공포에 떨었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노 씨는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인 11월 28일 그는 서진 씨가 출근하는 길목에 차를 대놓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해진 어머니는 이틀 뒤 직접 인근 파출소를 찾았다. 일단 고소를 해두시라고 해놔야 조치하기 쉽다. 그러고 앞으로도 전화가 이렇게 오면 녹음을 해두든지 또 문자를 복사해 놓든지. 절박했던 서진 씨는 파출소 경찰관의 말대로 직접 고소장을 썼다. 헤어지려 하자 노 씨가 자신과 가족을 협박한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증거 자료를 보강해 오라는 말만 듣고 고소장은 접수하지 못했다. 12월 4일 집 앞에서 염탐하던 노 씨를 본 아버지는 다음 날 자구책으로 CCTV를 주문했다. 그런데 집에 CCTV를 설치한 그날 딸 서진 씨가 살해된 것이다. 11월 28일 노 씨를 처음 신고한 후 서진 씨와 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파출소와 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구했다. 서진 씨가 살해된 날까지 9일간 6번이나 경찰에 위험을 알렸지만 그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내가 그날 뭔 얘기했는지 하는데 그날 나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빼야 되는데 그랬으면 우리 애도 살려고 했을 건데 경찰에 넘가준다고 그래 오래 붙들고 있어도 놈이 경찰 데려오다 하고 결국에 얘는 죽이고. 서진 씨의 방. 쓰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어머니.
경찰 조사 중 노 씨에게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후회가 더 커진다. 그렇게 나쁜 줄 몰랐지. 그렇게 전과도 그만 있는 줄 몰랐고. 전과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폭력이나 뭐 예, 그런 쪽으로. 폭력. 예. 뭐 여성을 상대로 했는 것도 있고, 뭐 남자 상대로 했는 것도 있고. 경찰은 노 씨의 여러 폭력 전과를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파출소에서 줘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했을 때 이제 수배가 있을 경우에 뭐 기소 중지나 수배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만 파출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가 몇 범인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출소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은 데이트 상대의 전과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이 시행 중이다.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게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은 의뢰인이 처한 위험 정도에 따라 전과 여부를 알려준다. The purpose of this, I suppose, is to let people make informed decisions and choices. So if you were to be made aware that your partner was very violent and had committed offences against other partners, you may then say, well, actually, I'm not going to remain with this man. And therefore you would leave that relationship. Following the death of Claire Wood, murdered by an abusive ex-boyfriend she met on Facebook, it was only after her death that George Appleton's history of violence, abuse and kidnapping at knife point was disclosed. However, Claire was not aware of George Appleton's previous history of violence in which he'd been abusive to women. On one occasion, he'd actually abducted a woman at knife point. They did separate in October 2008. On the 2nd of February 2009, George Appleton strangled and raped Claire and then tried to set her body on fire. 2009년 클레어 우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희생을 막기 위해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2년 그레이터 맨체스터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 클레어법.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작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Interestingly, we've not had a legal challenge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I think the reality is I think most people see it as a really good thing. Because it's important to actually, you know, if you're with a partner that's previously assaulted, threatened, or, you know, then it's important that you know that you can make your decision as to whether you want to remain in a relationship with that person. Some of you in the audience who are 미국에는 여성폭력 방지법이 있다. 여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강한 형사상 처벌 외에 금전적 배상을 의무화했다.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 방지법은 가정폭력에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도 포함시켰다. 호주는 주별로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호주의 퀸즐랜드 주는 2012년 가정 및 가족폭력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확대했다.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도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특례법에 포함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에 그 2조 2항의 가족 구성원의 개념에 미국처럼 데이트 관계도 포함시켜버리면 무슨 처벌이 가능하냐면 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거를 다뤄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보호 처분 안에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권이 있고요. 또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한 임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 보호 조치 안에는 뭐 단기간 접근 금지라든지 뭐 통신 금지라든지 좀 심하면 어떤 뭐 수강을 받게 한다든지 또 일시 구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거든요. 가정폭력특례법상 보호 처분 조항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경찰 직권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와 격리하고 접근 금지시킬 수 있다. 나중에 큰 범죄가 돼서 이걸 형사 고소하고 처벌했을 때 갖는 원한 감정이나 이런 보복 감정에 의한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고 지금 당장에 현재 생길 수 있는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전 좋은 방법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어떤 소비되는
그런 뭐 시간적이나 경제적 낭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희생자를 막기 위해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누군가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자친구에 의해 안매장된 김선정 씨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한 가지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 그리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생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영국. 우리도 김선정 씨 아버지의 바람처럼 더 이상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